오늘은 종자독서 30번째 내가 유난히 좋아지는 어떤 날이 있다. 김리아 에세이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름이 참 특이하죠. 급 궁금해졌습니다. 본명인가? 의심이 많은 것도 병입니다. 그죠? 이 저자는 동화 작가이고 청소년 소설을 쓴 사람인데 이번에는 에세이집을 출간했네요. 저는 20, 30대 때 주로 에세이집을 읽었고 나이 들어서는 거의 읽지 않았습니다. 독서 취향이 바뀐 거죠. 이번에 종자독서 100권을 하는 중에 실은 독서의 쉼표를 갖고 싶다는 생각에 이 책을 선택했는데 너무 잔잔하게 가슴에 스며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치유의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 같은 사람 또 하나 있네 하는 안도감 같은 거였습니다. 저자는 중년이라고 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몇 년 동안 글도 안 쓰고 무기력과 슬픔에 갇혀 지냈나 봐요. 그러다가 비로소 나다운 삶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갑니다 라고 하며 일종의 성장 에세이집을 썼네요. 제목부터가 내가 유난히 좋아지는 어떤 날이 있다는 거는 나하고 별로 친하지 않았던 날이 있었다는 전제가 들어있네요. 제가 지나온 50은 일상의 많은 것들이 지나가고 오롯이 나만 남게 돼서 민낯의 나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가장 소중한 가치는 나 데리고 잘 살아가기였는데 나 데리고 잘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나하고 친해져야겠죠. 남 보기에 좋은 삶이 아니라 나 보기에 좋은 삶이어야 하는데요. 저는 나 보기에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독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깊이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나를 이해하게 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면서 나하고 많이 친해졌습니다. 이걸 성장이라고 하죠. 100세 시대는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태어났던 1960년대는 국민소득 150불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나고 자란 20세기는 물질이 우선하던 세상이라 모두가 돈 벌면 행복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보다 300배 이상 잘 살아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됐죠. 21세기는 행복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장을 통해서 나다운 것을 찾아내는 것, 일상에서 오는 사소한 가치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20세기가 물질이 가치였다면 21세기는 행복이 가치입니다. 행복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저자가 어떻게 특별한 에너지를 만들어서 나다운 성장을 해갔는지 42개의 제목으로 쓴 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을 펼치면 꽃다발이 선물처럼 놓여 있고요. 그 아래 문장을 두었는데 저는 나는 나를 사랑한다는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첫 번째, 오이소박이를 보면서 삶의 농도를 맞추다라는 글이 있는데요. 오이소박이는 먹어보면서 간을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간 맞추기 고수가 아니면 어려운 요리인 거 맞죠? 저자도 고수가 아니었는지 만들 때마다 맛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선택한 게 좀 약하게 간하는 거. 그래야 수정이 가능하니까요. 그러면서 슬쩍 오이소박이 간을 본인의 삶으로 가져옵니다. 한때 슬픔의 과잉 시대를 살아오면서 과잉은 부족보다 경계해야 할 단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과유불급 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는 말이 그래서 필요한가 봐요. 어디서건 삶의 균형을 잡아가면서 사는 게 중요하지만 또한 삶에서 마침 맞은 게 잘 없더라고요. 나이 드는 건 슬프지 않다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나이 드는 일이 원래 기쁜 일이었다면 애초에 나이 드는 건 슬프지 않다라는 글이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저 또한 이 제목 아래서 머물지도 않았을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성장하는 동안은 몸 자체가 플러스 에너지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몸의 에너지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일입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고 누구나 자신의 나이에 놀랍니다.
독서 모임에 나가면 30대도 40대도 50대인 저도 나이가 많다고 스스로 커밍아웃을 합니다. 하지만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좋은 때다 하고 싶은 거 꼭 하고 살아라 하십니다. 나이란 이렇게 주관적이어서 물병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와 물이 반이나 남았네로 선택해야 될 문제가 됩니다. 저자는 늙는다는 건 연로하신 엄마를 이해할 거리들이 조금씩 좁혀진다는 것과 엄마의 딸에서 엄마의 친구가 되어 간다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구독자님들은 본인의 나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나요? 내 삶의 컨트롤 키는 나에게 하는 글이 있습니다. 저자는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방문자 수가 아주 많았나 봐요. 방문자 수가 늘어가다 보니까 은근 욕심도 생기고, 욕심이 생기니까 남보다 더 잘하고 싶고 남과 자꾸 비교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어제보다 조금 나아진 내 모습을 만나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나 자신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지 했는데 어느새 경쟁을 하고 있더랍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 않나요? 모든 면이 좋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경쟁을 하다 보면 더 성장은 하겠지만 경쟁에만 내몰리면 쉽게 피로해진다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때 균형을 잡는 일이 중요하겠죠. 젊었을 때는 이런 경쟁 모드로 가도 좋았겠지만 이제는 내 속도로 평화롭게 오래가는 쪽을 선택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실패해도 내 기분까지 깨지지 않도록 하는 글이 있습니다. 저자는 미라클 모닝을 하고 있었는데요. 새벽에 일어나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는데 어느 날 유리컵이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고 깨져버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50이 된다는 것은 그동안 이보다 더한 것들이 깨지는 걸 경험하면서 나이를 먹는 일이죠. 이때 깨진 사건과 내 감정을 구분하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사건, 즉 일어나버린 일에 대해서 감정을 더하는 일은 사건을 폭발적으로 부정적이도록 해석하게 합니다. 이것도 50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저자도 그랬다고 하네요. 살다 보면 삶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있고 하찮은 대접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을 보듬으며 내 기분을 보살피겠다는 말을 합니다. 이건 정말 필요한 훈련인 것 같습니다. 코르셋 입은 애호박은 제목을 보고 이게 뭐지 하는 호기심이 생겨났습니다. 지금 우리 집 냉장고에도 애호박이 2개나 있는데요. 저는 애호박을 사다가 반찬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참 독하다, 더 자라고 싶은 애를 가둬다가 요만큼만 자라게 했네, 딱 그 시선으로만 봤는데 저자는 애호박의 비닐을 루틴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 때 그 무한정의 시간은 시간 없음과 동요로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오히려 나를 구속했으니까요. 그때 책 읽기와 쓰기, 산책, 명상은 애호박을 둘러싼 비닐처럼 제 루틴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루틴 덕분에 제가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저자도 나는 내 성장을 위해 기꺼이 코르셋 같고 애호박의 비닐 포장지 같은 작은 루틴을 지켜나가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만나서 하이파이브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느리지만 쉼 없이 돌파하며 하는 제목이 나옵니다. 저자는 계단 오르기를 실천 중인가 봐요. 저도 주 5일 30층 계단 오르기를 지금 5개월째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사소한 계단 오르기는 내 감정을 체크하는 중요한 기준이 됐습니다. 옷 갈아입고 신발 신고 나가면 되는 단순한 문제인데 이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거죠. 성장하겠다는 내 결심이 흔들릴 때마다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 증상이 계단 오르기를 하지 말자는 거였습니다. 저자는 계단 오르기의 효과를 대사증후군,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심혈관 질환, 노화 억제, 치매 예방에 좋다고 예찬을 합니다.
계단 5층 오르는 효과가 최저 15분을 한 것과 맞먹는다고 하니까 저도 앞으로 계단 오르기 운동은 게으름 피우지 않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구독자님들께도 이 계단 오르기 운동 강추합니다. 이게 단순히 계단 운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데 효과가 탁월했습니다. 그 외에도 돈을 쓰기는 쉬워도 안 쓰기는 어려웠다. 이왕 하는 것 쉬운 쪽보다 어려운 쪽을 선택했던 게 삶에서 더 옳은 선택이었다. 그런 순간이 나를 지탱하며 키워주었다. 인생 후반전 나는 나를 좀 더 가다듬으며 잘 키우고 싶다. 좋은 습관을 몸과 마음에 새겨 바르게 살아가고 싶다. 성장하는 어른이 되고 싶다. 모든 시작에 늦은 때란 없는 것이다. 나의 값이 통장에 든 적금처럼 든든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내 고민도 바라보면서 타인의 고민도 이해하게 된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자리 찾기만 골몰하다 보면 내 삶 속에 나만의 자리 찾기는 종종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등등 밑줄을 그은 문장이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는 것도 삶에서 참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봄이 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